음악, 뽀빠이 이상용 씨는 어린이 600명에게 심장병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술한 후 1990년대 중반 후원금 횡령 누명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되었고 재산상을 피해가며 건강이 악화되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습니다. 이상용 씨의 몰락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김수원 씨와 고현미 씨 등 많은 분들이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짜 악마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4일 방송된 TV 조선 스타 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올해 80세가 된 뽀빠이 이상용 씨의 일상이 그려졌습니다. 고향 충남 서천 초등학교 모교를 방문한 이상용 씨는 학교가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머리짜기와 정수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수기가 없으면 아이들이 짠물을 마실지도 모른다며 정수기 2대를 기부했습니다. 이상용 씨는 초등학교 시절 얌전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시집살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아버지가 외도를 자주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홀로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용 씨는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그래서 엄마와 더욱 가까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영양이 부족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상용 씨를 출산했는데 숨을 한참 참고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용 씨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 살아계셨다면 잘 돌봤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용 씨는 태어날 때부터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특히 아령등을 이용하여 근력 운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엄마가 58세에 돌아가셨을 때 이상용 씨는 모이자 노래하자 녹화를 진행 중이었는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마치고 대전으로 가셨습니다. 이상용 씨는 엄마께 전하고 싶은 말로 그만큼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셨습니다. 한편 이상용 씨는 절친한 김홍신 작가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홍신 작가는 이상용 씨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선행을 베풀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로서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홍신 작가는 이상용 씨에게 닥친 시련과 후원금 횡령 사건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었으며 김홍신 작가 또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도와주는 등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불렸던 이상용 씨가 이번 일로 인해 전 국민에서 지탄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상용 씨는 갑자기 모함을 당해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상용 씨는 평생을 다 바쳐서 600명의 환자를 수술해줘서 잘 살아있다는데 그중 하나도 수술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말 억울한 일이었으며 이상용 씨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용 씨는 또한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며 관광버스 가이드로 일하였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버스를 타고 라스베이거스까지 관광을 안내하며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이상용 씨는 매우 감격하였으며 신문에 그 소식을 안내하셨습니다. 김홍신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상용 씨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사적인 이야기나 퇴인적인 일들을 공유하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상용 씨는 당시 가혹한 수사를 받았지만 무죄 선고를 받은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상용 씨의 집값이 600만 원이었을 때 심장 수술 비용 1,600만 원을 지불하며 600명의 어린이에게 심장 수술을 시켜준 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 업적은 아무리 칭찬받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상용 씨의 사비가 아닌 모금 활동 등을 통해 이룬 것이지만 이 또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웅이 파렴치범으로 몰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용 씨는 평소 절친했던 고현미 씨를 마지막으로 전화로 만났습니다. 이상용 씨는 현미 씨가 잠시 머물렀던 장소를 찾아가 현미 씨를 만나 뵙고 여러분이 좋아하던 마음속 가수 현미 누나를 뵈러 왔다.
평소에는 저와 절친으로 저를 예뻐하고 좋아하셨다. 그래서 만나뵈러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용 씨는 항상 착한 일을 하며 응원하는 현미 씨를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이상용 씨가 누군가를 보내주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내 차례가 돌아오는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상용 씨는 심장병 어린이 수술 기금을 횡령한 것은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 주장했습니다. 1996년 11월 강원도 화천에서 우정의 무대 녹화 도중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틀이 닥치면서 갑자기 불을 껐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심장병 어린이 기금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이유로 녹화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1996년 11월 3일 추정 60분 방송 후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주제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이상용 씨는 1996년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 방송 활동과 사용 활동을 중단하고 몇 년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때 크나큰 상심으로 인해 시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일도 있었으며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용 씨는 1997년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이상용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알리려고 무죄 판결문을 돌리다가 세상을 떠났고, 이상용 본인도 방송 출연을 못해서 미국에서 가이드로 일하다가 자살 시도도 하는 등 누명의 피해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이상용 씨는 무혐의 결론 직후인 1997년 3월 24일 대전 지역의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대통령 김영삼의 아들인 김현철 씨 측에서 이상용 씨에게 대전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해달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상용 씨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198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아련할 때 어린이를 도우며 어린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는 초원의 지시를 받아 출마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용 씨의 주장에 의하면 김현철 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서 마침 이상용 씨가 심장병 어린이 기금도 모으고 있겠다 해서 추정 60분이 궁금한 횡령 누명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방송 3일 전에 김현철 씨의 측근인 박태중 씨가 협박 전화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폭발 이상용 처참한 몰락 알고 보니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